이 깃털이요. 털이 아니라 깃털이 좀 더 너풀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좀 하는 거네. 그죠? 좀 뭔가 다 하는, 좀 힘이 없어. 다 오늘 좀,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은 상태가 좀 힘이 없죠? 네. 뭐 교수님, 아팠죠? 네? 앨리스도? 힘이 예. 없어요. 그래도 기운을 내서. 코감기. 코감기에서 콧물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훌쩍훌쩍 하면서 코감기 약을 먹었더니 졸음이 막 쏟아지는데 막 이러고 졸면서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한상상 창의 방송의 장일리. 하이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안 맞네요. 역시나 여전히 안 맞는. 뭐 언젠가 맞겠죠? 네, 그럼요. 네. 네, 맞는 그날까지 열심히 맞는 해보겠습니다. 그날까지. 네. 지난주에 조회수가 정말 안 나왔어요. 뭐 그런 날도 있고. 네,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 별 말씀. 컨디션이 저번 주부터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열심히 더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네. 저희가 뭐 조회수라든지, 구독자 아이, 수를 뭐 그런 보고 거 한 게 중요하다. 아니니까. 처음에 네. 20몇 분이 봐주셨는데, 지금 아이, 그럼. 96? 97? 오! 좀 전에 누가 한 명 더 눌러주신지 저는 알아요. 우리 언니가 눌러줬습니다. 그래? 네, 유진 언니가 눌러주셨다는 거. 언니 고마워요. 언니가 지금 저희 집에 있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얘기해 볼까요? 교수님. 사람들이 창의력에 대해서 네. 되게 궁금해하는데 그 근원적인 문제가 본인의 성공,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성공이요? 성공. 성공.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성공이라든지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창의력을 이제 결부시켜서 성공과 얘기를, 창의력이요? 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성공과 창의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뭐, 또 이상한 쪽으로 막 또 가요. 또 막 과학과 미술과 막 우주가 막 섞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쪽에 네. 제일 이제 쉬운 어떤 성공의 방식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것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자기 걸 판다는 게 어떤 거는 물건일 수도 있고, 뭐, 지식일 자기의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뭐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팔려고 할 때, 네.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많은 사람이 사줘야 되는데, 한두 명이 사는 게 아니라, 네. 많은 사람이 사줄 때, 그 많은 사람의 욕구가 이미 팽배되어 있다면, 그 시장에 뛰어드는 거는 이게 또 레드오션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은, 그러니까 팽창돼 있는. 팽창이 돼 있는, 그러니까 네, 레드오션에 들어가봐야 소용없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많이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플러스 뭔가 좀 새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네, 그렇죠. 그런 또 문제의식이 생기죠. 저 맨날 그 고민해요. 왜냐면 제가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한 17년 가까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운 거 없니?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죠. 물론 그 전부터 들었어요. 10년 전부터 듣고 했어요. 그래서 이문화, 크로스 컬처에 대해서도 하고, 이문화 강의도 하고. 근데 이문화 강의, 비즈니스 매너, 글로벌 매너, 이렇게 다양하게 제목들이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하지만, 뭔가 새로운 거를 사실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 새로운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그 창의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거에 대한 그 고통이 되게 커요. 매년,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이나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을 이제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 오늘 성공의 비법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뭐 비법일 수도 있고, 네. 방식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카이전 화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공에 대한 비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추석 전에 어떤 책을 하나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 전에도 책 선물을 좀 가끔 해주시는데 이 책을 제가 다 읽지는 못했는데 첫 장부터가 벌써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왠지 그 책과 좀 약간 연결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달라요? 비법을 다 공개하실 건 아닌가 보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성공과 창의력.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거를 좀 크리에이트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맥락일까요? 뭐 비슷한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건 네. 한두 개 팔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요구를 하는 것에 이 답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것에 답이 있는데 이것이 남들과 비슷하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선택되기가 어렵죠. 그렇죠. 따라서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완전 블루오션에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레드오션을 조금 벗어난 블루오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퍼플이 되나요? 어떻게 되죠? 그쵸. 퍼플오션? 약간 중간 정도? 약간 핑크도 예. 아니고 블루에 가까운 레드, 네. 약간 섞어있면 퍼플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상징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블루오션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예. 실제로 이제 블루오션의 그 뜻처럼 심해 가운데에 있으면은 이거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찾아와? 네. 그래서 이 레드오션보다 약간 블루오션 쪽에 가 있을 때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게 추상적인 얘기니까.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뭐냐면. 아니, 추상화 그리시는 것도 아니고 맨날 추상적이에요. 농담이고요. 네, 계속해 주세요. 네. 이걸 좀 설명을 하면은, 저번에 이제 우리 이 창의력을 만드는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관심에 의한 관찰을 면밀히 해야 되고, 네. 그 관찰을 하다 보면 발견이 이루어지고, 발견을 하다 보면 발명도 할 수가 있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두 번째 때. 네. 그런 맥락이, 이게 그 레드오션을 약간 벗어난 블루오션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창의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대단하고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망해요. 네. 아예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창의력을 설명할 때 보면은 네. 그 창의력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대기업들도 이미 20년이나 30년 뒤에 쓸 기술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특허가 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제품으로 출시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만들면 그것을 실용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앞서 나갔다? 너무 앞서 나가니까. 그럼 우리가 삶에서의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미술인들이 하는 창의력과 별반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거죠. 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 삶에 무언가 조금 발전시켜야 될 분야를 네. 그것을 만들어내면 그게 창의력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네. 이제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네. 두 명의 친구가 뭐 여자라고 합시다. 네. 두 명의 여자친구가 여행을 가요. 근데 한 명은 이제 새롭게 카페를 오픈을 해야 돼. 네? 여행을 가서요? 아니, 여행 가기 전에. 여행 가기 전에? 예. 오케이. 네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명은 그냥 친구랑 여행 가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네. 그럼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두 사람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카페를 오픈하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는 단계의 친구는 네. 분명히 그 여행지에 갔을 때 새로운 어떤 카페, 식당, 거리, 그리고 또 뭐 주변의 액세서리 상품, 그렇죠. 또 길 가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 표정,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얻어왔을 거예요. 네, 뭐 소품이라든지, 네. 뭐 데코레이션 어떻게 했는지, 네. 그쵸?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 장사가 잘 되는 데 가가지고 여기는 왜 보고. 장사가 잘 되는지 면밀히 관찰을 하면서 거기에 운영 시스템도 얻어올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냥 친구하고 친구. 즐거운 여행을 하고 싶었던 친구는 돌아온 다음에 아름다운 추억만 많이 가져왔겠죠. 그렇겠죠? 그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어떤 행위를 하면서 여행을 했지만 목적이 분명한 사람.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고 그 관심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있었던 사람은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이 변화가 창의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력을 얘기할 때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고 뭐 어렵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야. 뭐 이거는 뭐 하버드 정도 나온 사람들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죠? 네. 뭐 근데 되게 비유를 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해가 되게 쏙쏙 서울대 됐어요. 나온 사람들이 하는 사고법이지 뭐 다 같은 사람이 뭐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 주부가 가사 이 일들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뭐 단순하게 얘기하고 유리창을 하나를 닦는다. 네. 근데 팔이 닿질 않아갖고 못 닦는다. 네. 이거를 갖다가 좀 어떻게 바꿨더니 그 상품이 만들어져갖고 대박이 났다. 뭐 신랑한테 닦아달라고 하면 되죠. 굳이 뭐 상품을 개발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안에 사실 창의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는 무지하게 많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부족함이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예, 그런 면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유독 네. 한국 사람들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서양의 문화 비교를 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큰 덩어리에서 동서양 문화 비교를 하고 거기에 이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를 한 다음에 우리의 우수성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교에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어떤 조금 다른 분야긴 하지만 또 어려워요. 그런 분야를 네. 최고로 발전시킨 나라예요. 출발은 이제 주자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이제 만들어냈지만 성리학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고로 발달을 했고 또 그것에 이제 성리학은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막으로 처리할까요? 자막으로. 길어지니까 자막으로. 네. 자막으로 처리하고 그걸 이어가지고 이제 실학사상이 있어요. 네, 성리학과 실학은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사고가 동양은 이제 그 관계인데 감정적인 관계에 대한 관심이 좀 많고 그쵸. 서양은 물질에 대한 이런 관심이 많은데 그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서양에서는 추상 개념이 좀 많이 발달을 했고 동양에서는 이제 좀 현실적인 관계적인 이런 게 많이 발달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동양에서도 성리학과 실학에 의해서 아주 독보적인 그런 학문이 발달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 유일하게 식민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천연자원이 많아서 선진국이 된 그런 나라들과 다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죠. 아니, 저도 동의는 합니다만은 네. 너무 우월주의 아니에요? 대한민국 우월주의에 좀 빠지신 것 같아요. 현실을 얘기하는 현실. 아니, 팩트긴 한데 너무 외국인들이 만약에 우리 동영상을 보면 너무 대한민국 우월주의에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건 대한상상 창의 방송이기 때문에 약간 위험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하여간 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에 창의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창의력이 아주 풍부한 나라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더 자기 사고를 환기시킨다면 그리고 관심과 관찰을 면밀히 한다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한류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즐기는 거에 대한 의식이 좀 많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즐기는 문화를 좋아하게끔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즐기는 문화 뭐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은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먹고 살기도 너무 바쁘고 그죠? 힘들었던 시절이기도 했죠. 근데 요즘은 즐기는 문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을 할 때도 즐기는 문화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 네. 재미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관심이
관찰이 되고 발견까지는 최소한 가져야 되는데 네. 이거를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직업을 갖다가 자기가 선택을 해갖고 뭐 몇 년 댕긴 다음에 나 이거 재미없어 때려치고 뭐 어떤 거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자기 어떤 비전을 네. 바꿔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거만 좀 주의한다면 그러니까 관심이 관찰로 이어지고 발견까지 갈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팬데믹 사태에서 또 설명할 수 있는 거리가 있거든요. 아니요. 길어요? 네, 길어요. 나중에. 부연 설명에다가 더 설명할 수 있는 거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 한마디로 좀 정리하고 싶어요, 교수님. 교수님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창의력. 성공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의 가치로 볼 수가 있는데, 뭐 창의력 얘기를 했으니까, 나만의 것을 만드는 것. 나만의 것을 만드는 네. 것이다.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네. 그것이 그냥 만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까지 이루어진다면, 그거야말로 성공된 삶이 아닌가. 너무 멋있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정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카이정 교수님과 함께 또 오늘 대한상상창의방송 함께 해봤는데요. 사실 성공한 삶보다는 요즘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성공의 척도이기도 하지만 성공한 삶보다는 행복한 삶, 그보다는 좀 가치 있는 삶에 무게를 두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단순하게 성공한 삶보다는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시간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어떤 공유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또 가치를 두고 계신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